차 안. 아유, 사돈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옷을 제대로 입은 건지 모르겠다. 아들, 엄마 옷 괜찮아? 너무 색이 칙칙한가? 어제도 밤새 고민하셨으면서 아직도 고민이 되세요? 이쁘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사람 옷으로 평가하는 분들 아니세요? 그래, 옷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옷이 당연히 중요하지. 사람 첫인상이 평생 가는 거 몰라? 그래도 뭐 지훈이 같은 딸을 키웠으면 인성은 말할 것도 없겠지. 얼른 가서 얘기 나눠보고 싶네. 우리 아들이 그래도 여자 보는 눈은 있어. 어디서 그런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대. 게다가 사돈어른이 건물도 여러 채 갖고 있는 건물주라며. 나중에 우리 아들 개인 병원 개업할 때 도움도 되고 좋겠네. 아유, 그런 거 바라지도 말어. 부모 재산에 의지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편이야. 아들, 너도 그런 거 바라고 지윤이랑 결혼하는 건 아니지? 그럼요. 저도 재산 많이 모아뒀어요. 그래. 바라는 게 많으면 관계를 해치는 법이야. 에이, 그래도 뭐 부자 장인어른 있으면 든든하고 좋지. 혹여나 그런 말 사도 넓게 하지 마. 괜히 오해하실라. 에이, 날 뭘로 보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30분 후, 상견례장. 아유, 사돈 어르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형주 엄마 되는, 어? 당신 왜 인사를 하다 말어? 예, 저 형제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앉으시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저 여자, 혹시 그 여자 아니야? 30년의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여자가 확실해. 저 얼굴 내가 똑똑히 기억하지. 30년 전 회상 상견례장 앞. 어머, 여기가 우리 오빠랑 언니 상견례장이구나. 만나서 반가워요. 번호요. 너가 여긴 어떻게... 누구세요? 저요? 어, 우리 오빠랑 사귀는 여잔데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여길 어디라고? 나가서 얘기하자. 어? 아, 오빠. 내가 오죽했으면 여길 왔겠어? 솔직히 나도 질척거리는 거 싫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거든? 이 유부남이 또 내 취향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지 뭐야? 나 애기 가졌어. 뭐라고? 정말이요? 애를 가졌다고? 어, 여기 초음파 사진 좀 봐. 오빠랑 나 사이에 생긴 아이라고. 언니, 봐봐요. 우리 오빠 닮아서 그런가 뭔가 더 잘생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이래? 그건 아직 알 순 없지만 태몽이 딱 아들 꿈이었어. 오빠 예전에 사주 보러 갔을 때 아들 낳으면 성공한다 그랬잖아. 그게 생각나서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언니는 딱 봐도 말라 빠진 게 아들은커녕 아기도 못 가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빠도 나처럼 몸매 쭉쭉빵빵한 사람이 좋다며. 왜 이런 언니랑 결혼하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정말 이 여자랑 사귄 거야? 어? 너 진짜 임신 확실한 거지? 아들 꿈도 확실하고. 그럼 아들이 확실하다니까. 그리고 나도 사주에 아들 있다 그랬어. 부모님 뵙기 전에 빨리 결정하는 게 낫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지금 나 만날 동안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아기까지 만든 거야? 미안하다, 현수가. 나도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맞나 찝찝했거든. 근데 양가 부모님들끼리 이미 점찍은 결혼이라 그냥 한 거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도 무조건 손자를 원해서 너보단 얘랑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아기가 생겼는데 너랑 결혼하는 것도 좀 아니잖냐? 사나이가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내가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릴 테니까 돌아가라. 어? 지금 헤어지자고? 그것도 양가 부모님 모시는 상견례 날에 그게 할 소리야?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그럼 네가 남의 애 키울 거야? 아니잖아.
더한 치욕 받고 싶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 니네 부모님한테 내가 싹싹 빌 테니까. 역시 우리 오빠 박력이 넘친다니까. 그래요, 언니. 이 마당에 무슨 상견례를 한다고? 오빠, 그럼 나 언제 인사드려? 오늘은 안 되고 부모님 반응 봐서 차차 말씀드려야지. 야, 근데 아들이라니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겠다. 그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결혼 직전에 이렇게 파투를 내다니. 아, 온 동네 사람들한테 곧 결혼한다고 그렇게 난리 피웠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아? 회상 끝. 상견례장. 그렇게 가슴 모욕을 당하고 겨우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해졌는데 이 여자를 또 만나다니. 어?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아닌데?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얼굴이 새파래졌어? 어디 아파? 어, 아니야, 괜찮아. 내부가 좀 추우신가요? 에어컨을 꺼달라고 해야 되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애들이 저희랑 같이 먹으라고 케이크를 준비했나 봅니다. 픽업이 좀 늦어지나 봐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식사하시죠. 아, 예, 그러십시다. 아무쪼록 우리 지훈이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이가 형주보다 2살이 더 많은데 흔쾌히 결혼 허락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이 2~3살 차이 별것도 아닌데요. 이 지윤이가 얼굴은 참 어려 보이는데 속은 참 깊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빠졌나 봅니다. 지윤이가 30이니까 그때 그 아이가 맞는 것 같은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고맙습니다. 영주도 어린 나이에 벌써 의사 면허를 따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등록고 조기 졸업하고 바로 의대로 갔다면서요? 참 훌륭한 인재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신경을 많이 썼죠. 전 사실 학창 시절에 공부도 못해서 제 자식이 공부 잘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잘 키운 덕분입니다. 예, 훌륭하시네요, 사돈. 아,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 편하게 다녀오세요.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얘기 나누고 계세요. 직후, 화장실. 아, 어째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네. 사돈, 많이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표정 보아하니 기억하시는 것 같아서 까놓고 얘기할게요. 비록 우리가 악연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30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악연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지내시죠. 우리 인연 때문에 사랑하는 애들 결혼을 망칠 순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는 어려서 철이 없었어요. 아직 앙금이 남아있다면 죄송해요.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좋은 인연 유지해 나가요. 예? 지난 날을 잊어버리라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 같았으면 내가 당신을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게 말이 돼? 아유, 머리가 똑똑하셔서 기억력이 좋으신 거구나. 하긴, 그래서 의사 아들이 나왔겠지. 그래도 그때 나 덕분에 그 자식보다 훨씬 훌륭한 남편 얻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내심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네. 그 남자 알고 보니 되게 질이 안 좋더라고요. 나 아니었으면 아니 사돈 어른도 큰 코 다쳤을 거예요. 얼마나 바람둥이든지 고마워하라고? 상견례장에서 그 지옥을 안겨주고선 지금 그 소리가 나와? 그럼 그 애는 어디 있어? 설마 지윤이가 뭐 무슨 소리? 그때 그 아이는 유산됐어요. 그 자식이 속을 어찌나 섞이든지 애도 저절로 죽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새 남자 만나서 바로 임신했죠. 시기가 좀 겹쳐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런 생각하지도 말아요. 어쨌든 우리 둘 다 그 남자에게서 벗어났으니 동지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앙금 풀고 정답게 삽시다. 예? 우리 남편이 건물 몇 채씩 갖고 있는 거 알죠? 나중에 형주 개인 병원 차린다고 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니까 애들 생각해서라도 넘어가요. 우리 다 철없을 때 시절 아니에요? 얼굴 벌개지면서 펄펄 뛰는 거 보니까 좀 의심스럽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속 끓는 소리 하는 건 여전하고 이런 사람이랑 가족연을 맺는 게 맞나 싶네. 암튼 우리 과거 밝혀봤자 서로 안 좋은 거 알죠? 언니도 사돈어른한테 과거 들켜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니까 우리 동맹 맺어요. 오케이? 응? 정리하고 나와요. 사돈어른이 언니 엄청 걱정하던데. 다정하기도 해라. 어쩜 이런 인연이 가 있어? 이걸 어떡하면 좋아.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때도 그랬듯 보통 계좌는 아닌 것 같으니까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모른다고. 직후 상견례장. 당신 괜찮아? 저게 안 좋았던 거야?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어우,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지. 지윤이 너도 잘 지냈지? 그래. 찬찬히 살펴보니 그때 그 인간 얼굴이랑 좀 닮았어. 뭐가 뭉툭한 거 하며 눈썹 짙은 거 하며 지윤이 볼 때마다 얼굴이 낯익다 생각했는데 외유 때문이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아이가 지윤이 같은데. 엄마, 지윤이 얼굴을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요? 지윤이 부담스럽겠다. 아니, 생각 좀 하느라. 괜찮아요. 저도 고운 어머니 얼굴 보니까 좋은데요. 어머니,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식사하세요. 엄마, 아빠도 식사하시고요. 그래요. 여기 엄마가 좋아하는 새우도 있네. 영 몸이 안 좋으면 내가 약이라도 사올까? 괜찮아. 긴장해서 그런가 봐. 그날 저녁, 전화. 아무래도 찝찝해. 이렇겐 절대 못 넘어가. 일단 지훈이가 사돈어른이랑 그 여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 그 사람 번호를 알면 좋겠는데. 그때 들었을 땐 여자가 바람나서 파혼했다 들었는데 왜 말이 앞뒤가 다르지? 여보세요? 지선아. 나 유연숙인데 혹시 기억나? 우리 대학교 동창이었는데 전화번호가 그새 바뀌었을까 걱정했는데 아직 안 바뀌었나 보네. 어머, 현숙이야.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 그때 시절에 엄청 붙어 다녔잖아. 결혼한다는 소리만 듣고 그 뒤론 연락을 통 못했는데 이게 얼마만이니? 잘 지내고 있었어? 나도 잘 지냈지. 너도 잘 지냈지? 나야 뭐 그럭저럭 잘 지내지. 근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 들어서 좋긴 한데 왠지 그냥 안부 물으러 30년 만에 전화한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눈치 빠른 건 여전하구나. 다짜고짜 전화해서 미안하긴 한데 혹시 너 그 사람 전화번호 있어? 그 사람? 아, 혹시 너랑 결혼할 뻔한 김성철? 지금 김성철 전화번호를 묻는 거야? 너가 그때 과대였잖아. 그 뒤로 종종 동창회도 너가 열었고. 혹시 전화번호 있을까 싶어서. 뭐 전화번호야 예의상 갖고 있긴 한데 왜 인간은 왜 찾아? 네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려야 될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대체 왜 해? 말하자면 긴데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돼서 자세한 사연은 일 좀 해결되고 나면 얘기해 줄게. 네가 번호 좀 알려주라.
대체 무슨 일인데 그 인간을 네가 찾으려 한다니? 그래. 너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꼭 필요한 거겠지. 문자로 번호 알려줄게. 최근에 우리 동창들 전화번호부 업데이트해서 아마 그 번호 맞을 거야. 무슨 시장에서 생선 팔고 있다던데? 생선 비린내 나서 아예 먹지도 않은 양반이 웬일이래? 고마워, 지선아.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갚을 것까지야. 올해 안엔 꼭 보자. 공창에도 넌 안 나와서 얼굴 다 까먹게 생겼다니까? 하는 게 바빠서 그렇지 뭐. 알았어. 올해 안에 꼭 보자. 그래. 그럼 끊자. 어. 아, 이게 그 사람 전화번호라 이 말이지? 이참에 그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아야겠어. 그래야 우리 형주를 결혼을 시키든가 말든가 하지. 그 주 토요일, 카페. 혹시 현숙이? 왔어? 오랜만이네. 갑작스레 연락해서 놀랐지? 아니야. 나도 한 번은 보고 싶었어. 얼굴 보니 그동안 잘 지낸 것 같네. 그때 들었거든. 너 잘 나가는 사업가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아들도 바로 낳았다고 하던데. 맞아? 어, 뭐 그렇게 됐지. 그래도 네가 행복하게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안 그럼 그 많은 죄를 내가 어찌 감당하겠니? 물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 받고 사는 거긴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뭐가 달라져. 어차피 바꿀 수도 없는 일이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무슨 일이야? 너가 먼저 연락을 해올 줄은 몰랐네. 어차피 우리 사이가 안부나 묻고 있을 사이는 아니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그때 아이 있다며. 우리 결혼 파혼시킨 그 여자랑 이후에 어떻게 됐어? 결혼 못했단 말은 들었는데. 그 얘기가 궁금했던 거야? 30년 전 일인데 그걸 궁금해할 줄은 몰랐네.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했지. 아나 부모님은 애가 생겼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버렸어. 나도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아마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였을 거야. 지금도 그 시절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야. 암튼 독한 여자였지.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그럼 그 아이는 죽은 거야? 죽다니 뻔뻔히 나왔지. 결혼할 남자랑 식구들한테 남자 자식이라고 혼례 빨리 치러야 된다고 그랬나 봐. 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 찾아가서 깽판 치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1,000만 원이든 박스를 갖다 주면서 조용히 입 닥치고 살라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야.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닌데. 내 나이에 그 정도 돈을 언제 얻어보나 싶어서 그냥 입 다물었지. 그리고 내 자식이 이왕이면 부잣집에서 자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고 이제 딱 30 됐겠네. 얼굴이나 좀 보고 싶은데 결혼은 냈으려나.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았다는 거지? 역시 거짓말했네. 내 이럴 줄 알았어. 뭐가? 누가 거짓말했어? 설마 그 여자 만난 거야? 사실 얼마 전에 상견례를 다녀왔는데 그 여자가 사돈으로 나왔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애가 딱 30이고 널 빼다 닮았더라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추궁했는데 지금 남편 아이라고 딱 잡아떼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어쩜 그런 인연이 있냐? 딸 낳았단 소린 들었는데 그 딸이 현숙이 네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그럼 내 딸이랑 네 아들이랑 결혼한 셈 아니야? 지금 그런 소리가 하고 싶어.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것도 그때 그 치욕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인데 지금 니들 불륜짓거리에서 나온 아이랑 내 아들이 결혼한다니 이게 무슨 난리야? 야, 그래도 내 딸이 무슨 죄가 있겠어? 다 어른들 잘못이지. 근데 아직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건 대단하긴 하네. 아무래도 증거가 없으면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뗄 것 같으니까
제대로 증거 준비해서 따져야지. 머리카락 좀 줄 수 있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게. 유전자 검사? 난 네 말이랑 그 여자 말이랑 모두 다 안 믿어. 그니까 사실만 갖고 판단하겠다고. 그 정도 내줄 수 있지? 아이, 뭐 어려운 건 아니지. 근데 내 딸 말이야. 이름이 뭐야? 사진은 갖고 있어? 무슨 일이고? 잠깐 얼굴 보는 것도 안 되려나? 정신 차려. 1,000만 원 받고 아기 넘긴 너도 잘한 건 아니니까. 이제 와서 친아빠라고 나타나면 그 아이가 좋다고 반기겠니? 아이, 뭐, 나도 아빠긴 하니까 그런 거지. 자, 이거 갖고 검사해.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웬만하면 난 현숙이 네 편이다. 그때 너랑 그냥 결혼할 걸 얼마나 후회되고. 후회할 짓을 왜 했어? 당신이나 그 여자나 다 똑같은 쓰레기야. 그나마 네 머리카락이 쓸모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 간다. 잘 살았나 보네. 그때보다 얼굴이 더 핀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 이름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유일한 핏줄인데. 그날 저녁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지윤이. 어, 지윤이니? 무슨 일로 전화했어? 이제 막 퇴근할 시간인데. 아무래도 그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나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걱정돼서.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 그때? 괜찮아. 그냥 속이 좀 안 좋았을 뿐이야. 아, 그래서 음식도 잘 못 드셨구나.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어, 이렇게 걱정해줘서 고맙네. 당연히 걱정해야죠. 어머니,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저 드레스 보러 갈 건데 친정엄마는 약속 있어서 못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형주도 진료 예약이 있어서 좀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드레스? 날짜가 벌써 그렇게 됐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걸요. 지금도 남들에 비해선 준비가 늦은 편이에요. 아, 근데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전 그냥 어머니랑 드레스 보고 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싶어서요. 예전에도 종종 같이 쇼핑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제가 일정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래라. 아, 애는 참 착한데 내가 이러는 게 맞나 싶기도 하네. 괜히 잘못도 없는 애 상처만 주는 건 아닌가 몰라. 그래도 밝혀야 할 건 밝히는 게 맞겠지? 다음 날 식당. 아까 드레스 입는다고 점심도 못 먹었다 하지 않았어? 많이 먹어라. 감사해요, 어머니.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런 건 원래 친정엄마가 같이 봐주는 건데 무슨 급한 약속이라도 생기셨나 보네. 네,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들이랑은 좀 달라요. 늘 본인 삶이 먼저긴 하죠. 그래서 서운할 때도 있긴 한데 어쩌겠어요. 딸인 제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빈자리 많이 채워주셔서 딱히 서운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딸 드레스 보는 날에 친구 만나러 놀러 가는 건 좀 심하긴 했죠? 어, 그래. 그럴 수야 있지.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먼저 드시고 계세요. 미안하다, 지윤아. 나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두고두고 용서를 비마. 일주일 후, 집. 역시 지윤이가 김성철 딸이었어. 어쩜 이걸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윤희도 그렇고 제 남편한테도 어쩜 이런 죄를 짓고 당당히 고개를 쳐들며 살 수가 있지? 기가 막히네 정말. 그날 저녁 전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어쩐담.
마음 같아선 서류 들고 당장 가서 따지고 싶은데 그럼 괜히 우리 아들이랑 지윤이만 상처받는 게 아니야. 아, 아무리 김성철 딸이라 해도 그동안 나한테 참 살갑게 굴었는데 나도 결혼하면 막내딸처럼 여기려 했고 사돈어른한테도 괜히 피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응?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세요? 저예요, 사돈. 지윤이 통해서 연락처 받았죠. 지금 통화 되죠? 당신이 나한테 전화를 왜 해? 야,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요? 어차피 애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만 좀 하죠. 다 지난 일을 갖고 사람이 소심하게. 그리고 그 당신이란 말도 좀 안 하면 안 돼요. 나 엄연히 형주 장모 될 사람이에요. 요새 남자가 여자 집 부모한테 더 잘 보여야 되는 거 알죠? 게다가 우리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나중에 형주가 그 혜택을 다 받을 텐데 나한테 당신은 좀 너무했다.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암튼 이런 얘기는 하려고 번호 받은 건 아니고. 그 홀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때 상견례가 너무 일찍 끝나는 바람에 중요한 얘기도 못했네. 뭐 솔직히 사돈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잘 살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 집에서 더 많이 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나 타고 다닐 외제차랑 우리 지윤이 다이아 세트 그리고 우리 남편 시계 예물로 해주고 나머지 가전제품은 우리랑 반반 나눠서 하죠. 그 상품 목록은 내가 봐둔 게 있으니까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 금액 맞춰서 돈 보내주면 돼요. 어때요? 이 정도면 싸게 먹히지 않았어요? 네 딸이 결혼하는데 왜 네가 외제차를 받아? 아니 나도 딸 키운 보람은 있어야죠. 그 정도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우리 딸 부잣집 딸이란 거 소문나서 다른 부잣집에서도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였다고요. 지윤이 고깃집에 가 남자 보는 눈이 겨우 의사에 그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사돈집이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좌번호도 같이 보내줄 테니까 거기로 입금하든가요. 그럼 난 사교 모임이 있어서 이만. 다음에 봐요. 기가 막혀. 어쩜 이리 뻔뻔할 수가 있어? 아유, 그 와중에 합해서 5억짜리 예물을 해달라고 해?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지윤이 얼굴 봐서 매너 있게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애초에 딸 팔아서 지 통장에 5억을 받으려는 심보부터가 글러먹었지. 이틀 후 상간녀 집. 대낮에 무슨 튀기야? 어? 뭐지? 유전자 검사? 우편이 잘못 왔나? 어디 보자. 이름이... 뭐야? 여기 왜 내 딸 이름이 적혀있어? 그리고 김성철은 뭔데 내 딸이랑 유전자가 일치한대?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소란이야? 뭐가 왔어? 당신, 이게 뭐야? 내 딸이 왜 다른 남자랑 부녀 관계가 맞다고 돼 있어? 이게 뭐냐고? 아니, 아니, 그게 무슨... 뭐야? 정말 이 결과가 맞아? 그때 내 아이 뵀다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냐고?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딱 보니까 스팸이네. 겨우 이딴 종이 쪼가리 하나 갖고 날 의심해? 당신 진짜 웃긴다. 그럼 지금 검사해봐도 되지? 지윤이가 정말 내 친딸이 맞다면 말이야. 아니요, 무슨 검사까지 또 한다 그래. 당연히 지윤이가 당신 친딸이지. 그럼 누구 딸이야? 그때 당신 어떤 남자랑 결혼할 뻔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남자 밝히는 거 그 동네에 소문 다 났어.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잖아. 그래도 지윤이 많은데 친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야겠어. 당장 검사하러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잠깐만. 여보.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엔 몰랐어. 지윤이 낳고 나서 알게 되다니까. 진짜 나도 피해자야. 어? 아유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사실 다 밝혀주고 나니까 이렇게 발뺌한다고?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돼? 아휴,
어쩐지 난 아무 기억도 없는데 하룻밤을 같이 보냈대서 술 취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역시 날 속인 거였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그럼 어떡해. 당신이 내가 만난 남자들 중에 제일 능력이 탁월한데. 그건 자연히 본성이야. 그리고 당신 지훈이 제일 이뻐했잖아. 설마 친딸 아니라고 바로 버릴 건 아니지? 응? 내가 지훈이를 왜 버려? 버리는 건 너같이 엄마 자격도 없는 쓰레기지. 당장 이혼할 테니까 그리 알아. 지훈이한테 내가 알아듣게 설명할 테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식구 근처에도 오지 마. 알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한다니. 아니, 30년도 지난 일을 지금 처리한다고 뭐가 달라져? 지훈이가 알아봤자 뭐가 좋다고. 그냥 이대로 묻자. 어? 지훈이도 알면 상처받아. 결혼 앞두고 애가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그걸 아는 인간이 이런 짓을 벌였어? 너란 여자 가증스러워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썩 꺼져버려! 일주일 후, 집 앞. 야, 너지? 우리 집에 그딴 서류 보낸 사람이? 난데. 그런 짓 버릴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까? 뻔뻔하기는 애들 결혼 다 파투시키고 나 이혼당하게 한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해? 미쳤어 정말? 그러게 그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네가 거짓말을 쳐 해대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훈이 무슨 죄야. 우리 가정 파탄 난 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 망해버린 인생은. 너도 그 자식이랑 헤어지고 더 행복하게 살았잖아. 내가 은인일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지랄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네가 지은일 생각했음. 애초에 그따위로 행동을 안 했겠지. 그렇게 속이고 결혼했으면 납자가 엎드려 살 것이지. 감히 혼수로 5억을 해오라고 해? 그리고 네가 네 죄를 아무래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거야. 하둔 어른도 지은이도 네 실체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나 참 정말 어이가 없으려니까 나도 네 남편한테 까발릴까? 어? 그러든지. 이미 남편도 아는 사연이고 그거 알면서도 나 사랑해준 사람이야. 난 너처럼 그렇게 막 살진 않아서 꿀릴 것도 없거든. 뭐? 야, 여자가 능력 좋은 남자 만나려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때 당시엔 여자가 성공하는 게 그 길밖에 없는데 별 수 있어?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수밖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 네가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내가 일일이 알려줘야 되니? 이혼당하고 시간 많을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알았지? 아이, 저 여자가 정말. 아휴, 아휴, 말년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갑자기 이혼당하면 난 뭐 먹고 살라고. 아이, 미쳐버리겠네, 정말. 그날 저녁, 집. 엄마, 저랑 지훈이 왔어요. 그래, 왔니? 지은이 너도 와줘서 고맙구나.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어, 일단 여기로 앉아라. 따뜻한 차 한 잔 내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미안하다. 넌 아무 죄가 없는데 괜히 모든 상처를 너에게 준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아. 대충 얘긴 들었어요. 그런 악연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상견례 때 얼굴이 안 좋으셨구나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 나도 그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너 입장에선 내가 참 많이 원망스럽겠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네 엄마한테 큰 상처를 너무 입기도 했고 지금도 반성 없이 지내고 있는 걸 보니까 피가 거꾸로 쏟아서 그런 선택밖에 할 수가 없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사실 처음에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지 저희 집으로 보냈다 했을 때는 솔직히 어머니가 원망스럽긴 했어요. 전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고 알아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근데 엄마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만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야 자기 입장이 맞게 얘기했지만 엄마가 자기 편할 대로 말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대충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저희 엄마랑 바람이 나서 헤어진 거 맞죠? 그 남자랑 엄마 사이에 제가 태어난 거고요. 그래, 그게 맞지. 30년도 지난 일이라 나도 잊고 살았을 줄 알았는데 그 여자, 아니, 네 얼굴을 보니까 그때 기억이 확 되살아나더라고. 그때 한동안 사람 같지도 않게 살았단다. 어찌나 상처가 크던지. 지금이야 파혼이 워낙 흔해서 흠도 아니지만 그땐 파혼했다고 하면 여자는 시집도 가기 어려웠거든. 여자한테 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행히 지금은 남편 만나서 잘 살게 되긴 했지만 이해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더 현명하게 처신했어야 됐는데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구나. 너한텐 악감정 전혀 없단다. 다 어른들 잘못이지. 너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그래, 지훈아. 너 잘못 하나도 없어. 그래도 결혼은 힘들겠죠? 어머니 제 얼굴 볼 때마다 그때 생각나서 괴로우실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평생 친아빠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도 친아빠가 아니고 두 분 이혼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전 부잣집 딸도 아닌 거고요. 아까 아버님 말씀 못 들었어. 이혼은 해도 지훈이 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라고 그 관계가 흐트러질 일은 없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염치도 없이 어떻게 그래. 내 존재 자체가 불행덩어리인데. 아휴, 이 착한 아이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안하다, 지훈아. 이렇게 상처 줘서 미안해. 그리고 불행덩어리라니. 네가 얼마나 착하고 소중한 아이인데. 너만 괜찮다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주렴. 나 예전처럼 엄마와 딸처럼 지내고 싶어. 어머니, 그 말 진심이세요? 저 보면 속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너한테 큰 상처를 줬을까 속상한 거지. 그만큼 내가 앞으로 잘 하마.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러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주렴. 그래, 지윤아. 우리 엄마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했잖아. 그니까 나랑 결혼하자. 어? 내가 몇 배로 잘해줄게. 엄마, 엄마도 저번에 약속한 대로 우리 지윤이 친딸처럼 아껴주셔야 돼요. 당연하지. 그러니 지윤아, 걱정 말고 우리 형주랑 결혼하렴. 네가 부잣집 딸이든 그렇지 않든 그건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어. 그저 우리 형주가 사랑하고 아끼는 여잔 걸로 됐지. 게다가 너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니? 그래, 난 너 부잣집 딸인지도 모르고 만나는걸. 그저 소아병동에 있는 애들을 한 명 한 명 진심을 다해서 재밌게 놀아주는 모습 보고 반한 거라니까. 보통 병원에 1년에 한 번씩 오는 놀이 강사들 형식적으로 놀아주기만 하고 돌아가는데 넌 아니었어. 그래서 너한테 계속 친한 척한 거잖아. 여전히 넌 그 모습 그대로고. 나 이제 너 없으면 큰일 나. 아무랑도 결혼 못한다고. 그니까 예정대로 결혼 진행하자. 아버님도 그러라고 하셨잖아. 그래도 될까? 근데 욕심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혹여나 민폐가 될까 봐. 그런 소리 말라니까 그러네. 괜찮으니까 결혼 진행하렴. 너와 네 엄마는 엄연히 별개의 존재야. 그러니 괜찮다. 이미 우리 형주 짝으로 손색이 없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니? 어머니, 감사해요. 형주야, 고마워. 3달 후, 결혼식장. 지훈아. 아유, 내가 본 신부 중에 가장 이쁘네. 어쩜 이리 고울까?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도 너무 이쁘세요. 한복도 곱고요. 아유, 아가씨가 메이크업을 얼마나 이쁘게 잘하던지 얼굴이 이렇게 변하더구나. 근데 정말 엄마 없이 식 진행해도 되겠어? 난 괜찮다니까. 그렇게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네 엄마인데 결혼식장이 없으면 너 맘도 안 좋을 거 아니니?
사실 어머니께 말씀 못 드렸지만 저 크면서 엄마가 엄마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시기에 항상 놀러 간다며 자리를 비웠죠. 집에서 엄마가 차려준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었고요. 사실 아버지랑 불화도 있고 제 눈으로 엄마랑 다른 남자랑 손잡고 걸어가는 것도 몇 번 봤거든요. 그래도 제 엄마긴 하니까 어떻게든 받아들이려 한 건데 아버지 속이고 결혼했단 말 들으니까 애써 쌓은 정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 예전에 파혼 한 번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엄마가 결혼할 남자 부모한테 혼수 비용으로 3억을 통장에 입금하라고 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또 그랬다면서요. 그런 엄마를 두느니 차라리 없는 셈 치는 게 좋죠. 최근에 연락도 돈 빌려달란 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기로 했어요. 괜히 그런 사람 혼주석에 더 받자 결혼식 분위기만 더 망치잖아요. 엄마도 자기 인생을 제일 소중히 여긴 만큼 나도 내 인생을 이제 제일 소중히 여기려고요. 아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내가 앞으로 친정엄마 노릇까지 할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어라. 우리 잘 지내보자. 다시 한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너한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1년 후 펜션. 아유, 사돈어른, 고긴 제가 굽겠습니다. 앉아서 쉬시죠. 아니요, 고긴 제가 제일 잘 굽습니다. 전 회식 가면 아직도 직원들 대신 제가 고기를 구워요. 요즘 애들 말론 제일 좋은 상사라고 하던데요. 앉아 계세요. 형주가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네요. 의사가 환자 고치느라 늦게 오는 건데 뭘요. 형주가 왔다 하더라도 고긴 제가 구웠을 겁니다. 근데 지은인 괜찮니? 요새 입덧이 좀 심하잖아. 그러게. 고기 냄새가 괜찮을지 모르겠네. 괜찮아? 괜찮아요. 오히려 고기 냄새 맡으니까 더 먹고 싶은데요. 요즘 입덧도 차츰 가라앉아서 괜찮아요. 다행이구나. 입덧 심하면 엄청 고생하거든. 나도 형주 임신했을 때 고생 꽤나 했지. 날 때부터 엄마를 고생시키고 나와서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가 봐요. 그럼 우리 손주도 꽤나 똑똑하겠네. 아유, 일단 우리 지윤이가 이렇게 똑부러지고 착한데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만 하면 됐지. 뱃속에 애도 다 들어. 부담 주지 말어.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지윤아, 배고프면 일단 닭강정부터 먹고 있어라. 이게 속초 시장에서 줄을 엄청 써서 사온 유명한 거란다. 그래, 매콤하니 맛있더라고. 사돈도 고기 저희에게 맡기시고 닭강정부터 드셔보세요. 일단 드시고 계시죠. 전 이것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해보세요. 아유, 역시 딸내미가 최고라니까. 그러니까요. 남자한텐 딸이 있어야 된단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는 아들 하느라 저런 살가운 모습은 당초에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해보세요. 딸 같은 며느리가 고기 드려요. 아유, 우리 지윤이 애기도 많지. 고마워, 지윤아. 잘 먹을게. 지윤이가 들어와서 얼마나 가족 분위기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아주 복덩어리라니까요. 우리 딸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1년 후. 그 뒤로 지윤이는 여자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어요. 지윤이와 아들을 반반 닮은 아주 이쁜 아이죠. 아들 내외가 집 근처에 살아서 종종 손녀도 봐주고 지윤이랑 수다도 떨며 지내고 있어요. 사실 처음엔 결혼하라 그러면서도 그 여자 때문에 지윤이와 관계가 안 좋아지진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그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서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오히려 지윤이랑 더 살갑게 지낼 수 있었어요. 듣기로는 가진 재산이 없어서 여러 사람 등쳐먹으려다가 걸려서 쫓기는 신세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따로 연락이 온 건 없었어요. 물론 이로써 예전 기억을 아예 지워버렸다고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